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유부남이지만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욕먹을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아내와 장모님을 모두 살뜰히 챙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중인데요. 그 챙긴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은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들 저에게 손가락질 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납득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진솔한 이야기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아내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이었고요. 아내는 27살이었네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아내는 얼굴도 예쁘장했고 순진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아내는 공부만 했는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듯 했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라도 하면 금세 눈물이 가득 고이기도 했고요. 저는 회사에서 여자 인턴을 울려버린 나쁜 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날은 아내를 따로 회사 옥상으로 불러서 캔커피라도 한 잔 건네면서 일 때문에 그런 거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줘야 했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 아내와 저는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호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영화표가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가겠냐는 구시대적인 데이트 신청 멘트에도 아내는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썸을 타는 과정에서 지켜본 아내는 정말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 맞았죠. 남자하고 연애를 안 해본 건지 데이트하는 내내 서투른 모습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아내의 그런 모습이 더 좋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아내는 저를 부담스러워했는데요. 우직하게 제 진심을 전했고 시간이 가면서 아내는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저는 약간 체구가 있는 편인데요. 아내는 제가 곰 같다면서 제품에 안기거나 저에게 기대오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어서 싫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아빠 같은 푸근함도 느끼게 해준다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둘이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밤을 함께 보내면서 처음으로 아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남자를 잘 모르면서도 저의 리드를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내는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제가 처음으로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런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1년 만에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제 고향은 지방이라 결혼을 약속하고는 아내를 데리고 처음 고향 부모님 댁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이야 40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이 많지만 제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어서 저에게 결혼을 늘 재촉하시는 중이었죠. 아내를 소개시키던 날 부모님은 연신 아내 손을 붙잡고는 고맙다고 예쁘다는 말씀을 거듭하셨어요. 그리고 처가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장모님 혼자 아내를 키워오셨다고 했는데요.
아내와 9살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나이 때문에 장모님께서 혹여나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처음 뵙던 순간 너무 젊어 보이시는 장모님 때문에 놀라게 되었죠. 장모님은 20대 초반에 아내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처음 뵀을 때 40대셨으니 장모님은 아내의 언니처럼 보이기도 했죠. 순수한 이미지의 아내와는 다르게 장모님은 약간 여우과에 속하는 분이었어요.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기는 했는데 저에게 한참 동안 꽤나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하셨죠. 저에게 엄청 관심을 표현하시면서요. 장모님이 사윗감을 대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로 저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장모님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다행히 사윗감인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서 장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아내가 남자를 잘 골라왔다고 흡족해 하셨고요. 제 손을 잡으시고는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윙크를 하시기도 했죠. 감사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이 별로 없다 보니 본가 도움을 조금 받아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신혼집으로 구할 생각이었는데요. 장모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본인이 자금을 보태줄 테니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장모님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상가를 몇 개 소유하고 있으셨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셨던 듯해요. 제 자금 사정으로는 작은 아파트 전세도 부담스러웠는데 장모님 덕분에 자가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장모님과 가까이 지내길 원했고 우리는 장모님이 사시는 동네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아내와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제 친구들은 어린 신부를 맞이한 저를 도둑놈이라고 질투하기도 했고요. 처가에서 돈을 보태줘서 아파트까지 자가로 장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는 로또 맞은 거 아니냐고 그런 처가가 어딨냐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결혼식 반지며 신혼여행지 같은 것들은 모두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제 눈에는 아내가 사랑스럽기 그지 없었고 이래서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는 옛말도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어느 날이었는데요. 하루는 장모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잠깐 집에 들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일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는 장모님 댁으로 갔죠. 장모님은 그냥 사위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면서 술상을 차려놨으니 가볍게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걱정했던 저는 별일 아니라는 장모님 말씀에 약간 싱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장모님이 챙겨주시는 둘만의 술자리가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장모님께서는 술 기운에 약간 취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장모님은 묵혀두었던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인어른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원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그 꿈을 접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 아내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공부에 대한 미련도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내가 겨우 2살이 되었을 무렵 장인어른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로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죠.
중간중간 남자를 안 만난 건 아니었지만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돈 있는 과부를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만 있었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러다 10여 년 전쯤 만난 남자에게는 사기를 당하기까지 하셨다며 그 일 이후로는 남자를 전혀 만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이어졌죠. 김서방, 일찍 과부가 된 젊은 여자는 남자가 그리워도 믿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네. 내 팔자도 참 기구하지? 장모님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긴 세월 동안 겪으셨을 외로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사윗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사윗감을 데려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하셨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데려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었다고 엄청 기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가끔 비밀스레 자기랑 연애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 손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죠. 술이 많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장모님의 그런 이야기에 머리가 띵해지면서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었죠. 혹여나 장모님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모님을 쳐다봤는데요. 장모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계속 제 손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러면서 진심이라고 자기에게 가장 믿을 만한 남자는 제가 아니겠냐면서 본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진지해 보이는 장모님의 눈빛과 그 순간의 분위기에 취해서 저는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그날 안방에서 장모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무아지경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아직 40대 후반이셨던 장모님은 여자로서의 매력이 충분한 분이셨어요. 아내가 순수한 백지 같은 느낌이었다면 장모님은 잘 익은 과일 같은 느낌이었죠. 한바탕 연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장모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본인이 오래 꿈꿔왔던 게 이런 순간이었다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도 종종 아내 몰래 자기하고 데이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렇게 황당하게 저는 장모님과의 선 넘는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는데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벌어진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혹여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을 방문했는데요. 장모님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저희 부부를 대하셨죠. 저는 그렇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장모님을 보고는 처음에는 놀라운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장모님은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저에게 오셔서는 제 팔을 살짝 꼬집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만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해주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있을 거냐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괜찮은 거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정말로 나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두가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내가 혹여라도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날 텐데 사랑스러운 아내를 잃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결국 장모님과의 일은 평생 아내에게 비밀로 묻어두고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 일만 빼놓으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달콤했어요. 이제 온전히 내 사람이 된 아내는 너무 예뻤고 사랑스러웠죠.
어느 날은 저녁을 준비 중인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도 흥분해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매일 달려드는 저를 보고 아내는 지치지도 않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본인을 사랑해주는 걸 알기에 행복해했죠. 언제부턴가는 남자를 알아버린 아내가 먼저 관계를 요구해오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야릇한 것도 많이 알려주었고 아내는 스펀지처럼 배워서는 저를 만족시켜 주었죠. 장모님은 가끔씩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고요. 저는 주로 퇴근 시간에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처음이 어렵지 이 일도 반복되다 보니 저도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의 그 시간도 즐기게 되었어요. 사람이 매번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내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럽기는 했지만 가끔씩 색다른 것이 생각날 때도 있었는데요. 장모님은 저의 그런 소망을 충족시켜 주셨죠. 사실 여우같이 노련한 장모님과 연애하는 게 아내와의 시간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았어요.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노련함은 장모님이 아내보다는 한 수 위였죠. 저도 익숙해지면서 장모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었고요. 어느 날 장모님은 거의 혼절하실 정도로 느껴버리신 날도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들이 계속되었고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주는 일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두 여자를 사랑해주는 일이 체력적으로 만만치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몇 달쯤 시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던 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터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방에 계신 제 부모님도 이제 손주를 보는 거냐면서 좋아하셨고 장모님도 엄청 흐뭇해하셨죠. 임신하고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순둥이 같은 사람이 살짝 예민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장모님이 가까이 사셔서 매일같이 오셔서는 임신한 아내를 챙겨주시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내를 더 많이 닮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를 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아이였죠.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은 날들이었어요. 아이가 밤새 깨는 일이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조차 행복하게 느껴졌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장모님하고 통화를 자주 했어요. 첫 아이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이를 봐주실 수도 있으니 좋은 점이 많지 않겠냐면서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는 했는데요.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대는 바람에 동의를 해주고 말았죠. 그런데 장모님이 같이 사는 건 서로 불편할 것 같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아내는 장모님께 서운하다면서 속상해하기는 했는데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와 장모님과 같이 살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테니까요. 장모님은 며칠 후에 저를 집으로 따로 부르셔서는 제 팔을 꼬집으면서 핀잔을 주셨어요. 따로 살아야 이렇게 편하게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아내 말에 동의를 한 거냐고 뭐라고 하셨죠. 혹시 자기랑 데이트하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 그런 거냐면서 보약이라도 해주시겠다고 눈을 흘기셨는데 저는 난처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날 멋쩍은 마음에 장모님과 사랑을 나눌 때 더 공을 들여서 해드리게 되었어요.
저 이대로 계속 지내도 괜찮은 거겠죠?